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면 약 1,99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12억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 2천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이 비싼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간주 임대료를 2주택자부터 부과함으로써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작년 4분기 아파트 증여 거래 급증, 강남 3구가 주도. 그러니까 고가주택일수록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면 자녀에게 집을 대물림하는 그런 증여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발생하는 세금만큼 또 전세가나 월세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일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래간만이네요. 오늘은 2024년도 말에 발표되었던 세법 개정안에 그 후속 시행령 개정안으로 해서 1월 16일 날 보도자료로 발표된 내용 중에 보시면 12억 이상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원래는 3주택자 이상의 3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거기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중은행의 금리를 계산해서 월세화해서 그것을 임대료로 전환한 후에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것을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전세금을 어느 금액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원래는 3주택자에게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2주택자에게도 부과하겠다. 다만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주택 2주택 이상자에게만 부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로 규정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기준시가 12억 원이면 사실 서울, 경기도 전체 지방으로 해서 60% 정도가 공시지가에 해당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의 호가를 형성하는 그런 고가주택의 경우에 12억 원을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실질적 가액이 약 20억 원 정도, 기준시가 기준으로는 약 12억 정도의 주택을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경우에는, 그래서 2주택부터 포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간주 임대료 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이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사에서도 보시면 전세보증금 12억 넘으면 연 2천만 원 소득으로,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전세금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면 약 1,99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12억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 2천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따라 늘어나는 수준은 최소 연 56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네, 임대료 계산 방법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보시면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 전세보증금 간주 임대료 계산 방법입니다. 2주택이 모두 다 12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기준시가 기준으로요. 네, 그래서 실제 가액은 약 한 20억 정도의 호가를 기록하는 그런 아파트들, 주택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임대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고 거기에 60% 비율로 곱해준 다음에, 그리고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것을 곱해줘서 1년 단위로 나눠주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12억 원이면 3억 원을 빼야 하는 거죠. 그러면 9억 원인 거죠.
네, 9억 원에서 곱하기 0.6을 하고 여기에 곱하기 0.035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나오는데 이것이 약 1,995만 원 정도 계산이 돼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러하고 이러므로 해서 발생하는 세금에 오르는 세금의 종류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중요한 부분이죠. 기본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에서 내가 연 2천만 원의 소득이 넘어가면 피부양자의 이제 자격을 상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고가주택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제 자녀분들이나 그 배우자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시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비싼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간주 임대료를 2주택자부터 부과함으로써 피부양자의 자격에 대한 그런 기준을 조금 더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가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산과세로 인해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 그래서 최소 약 56만 원 정도의 12억 원 기준이면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세부담이 그렇게 그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세가 있으셔서 집만 보유하고 계시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실 피부양자의 자격이라는 게 되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간주 임대료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의 그런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고가의 주택을 갖고는 있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팔지 않고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고연령층의 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그런 니즈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팔기보다는 고가주택일수록 양도세보다는 증여세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정책이 나올수록 그런 부의 대물림은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면요. 이게 2025년도 1월 6일 기사인데 작년 4분기 아파트 증여 거래 급증 강남 3구가 주도. 그러니까 고가주택일수록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면 자녀에게 집을 대물림하는 그런 증여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발생하는 세금만큼 또 전세가나 월세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세금이 많으니까 집을 팔거나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값의 하락을 유도한다기보다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으로부터의 비용 전가가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강남 3구의 고가주택들이 증여를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더욱더 강력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2주택자 고가주택에 대한 그런 간주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저는 특별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찌됐건 간에 임대인을 규제하는 그런 규제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라는 점은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익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월세가가 상승을 하는 이유도 그런 조세의 정가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렇게 크게 아파트 값을 잡는데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냥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우리가 고가주택을 이렇게 규제하고 있다. 라는 정도의 그런 정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주 임대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